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트위터를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엄단하고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확산 전달자 모두 엄벌하겠다라고 한 데 대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집을 인터넷에 올려도 엄벌에 처해지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집 거의 허위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확산 전달자 모두 엄벌하겠다고 했는데요. 최초 유포자는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과연 엄벌에 처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예비군이라서 부대로 갔는데 입소식을 대신하여 예비군 부대 대대장이 안보교육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졸면서 듣다가 깜짝 놀라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도저히 제대로 듣지 못해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문창극을 옹호하면서 노컷 조선왕조 실력이라는 책을 추천하더라고요.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왜 예비군 훈련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80년 광주에서 폭도가 있었는데 무기고를 털어 총과 칼을 들고 심지어 전차도 탈취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대에 다음 달 보충교육 또는 예비군을 받으러 가시게 되면은 부대장이 안보교육을 한다면 잘 들어보시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 54단 의성철파부대 대대장이라고 합니다. 54단 의성철파부대 대대장 녹음에 저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제거해 주십시오. 도대체 아니 문창극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예비군 정신교육 시간에 왜 하며 그런 친일파를, 그리고 광주에서 전차까지 탈취했다는 이런 유언비어를 예비군 부대 대대장이 얘기했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저도 신고했습니다. 뉴스K에. 열받습니다. 열받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열받아서 미안한데요. 그래도 미담은 했습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KUKMI.TV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니까 조합원들의 정자 릴레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J킴이라고 하는 조합원이 정자 1이라는 말 딱 한마디 쓰고 릴레이 하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시작된 정자 릴레이. 지금 62명인가 63명인가까지 늘어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정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번째 정자는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100번째가 완료되면은 상황 봐서 한 200명까지 목표로 한번 캠페인을 해볼까 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 광고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왕싸가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조합원 왕싸가지입니다. 지난해 처음 조합원들과 만났을 때는 9,000명이었는데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어느새 25,000이 넘는 조합원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4월 1일부터는 국민TV 뉴스K를 개국했습니다. 언론이 죽어버린 사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TV가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미디어 협동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세월호 참사로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꽃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번 주의 첫 칼럼은 16살이 투표권을 갖는다면 하는 중앙대 동문과 김누리 교수의 칼럼입니다. 사실 투표권이 지금 우리나라는 20살이 아니라 19살부터일 겁니다. 아마 이거 더 낮춰야 됩니다. 왜 낮춰야 되는가? 김누리 교수가 유럽의 사례를 들면서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부결되었다. 307년 만에 영연방에서 독립하려던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역사적 도전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스코틀랜드 주민투표는 많은 화제를 낳았지만 투표 결과 못지않게 눈길을 끈 것은 청년 정치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공동체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투표에 처음으로 16살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이다. 스코틀랜드는 우리의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민주사회의 주권자로 인정한 것이다. 스코틀랜드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19살입니다. 18, 17, 16. 3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겠지만요. 그 의미는 중차대한 겁니다. 유럽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시민권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6살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게서는 대부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8살 때부터 부여됩니다. 선거권을 점차 16살로 낮추는 추세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권이 16살로 낮아졌습니다.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의식이 높아졌다는 점,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수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들을 이런 시기에 정치에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청년 정치 확대의 이유로 꼽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선거권 19살, 피선거권 25살의 현행 제도는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18살이라는 세계적 표준에 한참 뒤처져 있고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 자체도 극히 미미하다. 심지어 우리 사회의 지배층은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거나 정치의식을 고취하기보다는 이를 차단하고 겁박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안녕 대자보가 학교에 퍼져나갈 때, 세월호 사태에 대한 논의가 학생들 사이에 번져갈 때 교육부가 보인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상기해보라. 유럽에서라면 이런 것들은 정치교육의 생생한 자료, 정치 토론의 살아있는 소재로 학교 수업에 적극 활용됐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정치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인식이 국민의 우민화를 꾀하는 기득권 측의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반정치의 정서, 정치 혐오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니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력감과 무관심은 깊어만 가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체질이 점점 더 허약해지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체질이 점점 더 허약해지고 있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이 젊은이들이 정치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더욱 유리하기 때문인 겁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그런 기득권들의 농간에 넘어가서 점차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 정말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허무는 그런 위험한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월호 사태를 바라보는 젊은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이죠. 사실 16살이면은 안녕 대자보와 같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생한 정치 현장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육, 그야말로 암기나 하고 수능에 매달리는 그것보다는 수백 배, 수만 배 더 유용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정치에 눈을 뜨고 사회의 부조리를 각성하게 될 때 이 사회의 기득권층 1%도 되지 않으면서 온갖 사기를 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니까 계속 누르고 또 억누르는 것뿐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고등학생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한다. 독일에서는 고1이면 도지사, 시장, 교육감을 자기 손으로 뽑고 고3이면 스스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독일 최초의 고등학생 국회의원이 아나 류어만이 필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다. 당시 아나는 10대가 의회에서 대표돼야 할 이유를 격정적으로 토로하며 불평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조언을 또래의 한국 친구들에게 건넸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불평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하십시오. 그렇다고 나라를 뒤집고 체제를 전복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16살 이상의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6살, 17살, 18살에 해당하는 약 200만 명의 젊은이가 새로운 유권자가 되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 교육감을 뽑을 겁니다.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에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바로 이들 고등학생을 위한 정책을 쏟아낼 겁니다. 대학의 서열화 자체를 감출 겁니다. 대학의 서열화는요,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자기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일 뿐이지 정작 200만 명에 이르는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하등 쓸모없는 그런 겁니다. 다만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능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 사회의 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살인적인 대학 입시도 사라질 것이 분명하며 학교 교육은 비로소 정상화될 겁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그야말로 공부의 노예의 상태에서 마침내 해방될 겁니다. 이게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립니까? 꿈이 아닙니다. 18살 선거권, 피선거권만 실현돼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18살 선거권, 피선거권은 다른 나라에서는 꿈이나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러지 않을 뿐입니다. 18살 투표권 그리고 피선거권 이거 달성돼야 하고요. 17살, 16살로 점차 낮아져야 합니다.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요. 어른 못지않게 정치적 상식 풍부합니다. 미디어의 발달 때문입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평균 수명 90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큰 질병도 늘어났습니다. 큰 병은 병원비도 비싸고 삶의 질을 훼손하므로 최선을 다해 피해야 합니다. 큰 병을 예방하려면 평상시에 적당한 운동과 바른 식생활로 체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병에 걸려도 과잉진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과잉진료를 피하려면 이런 병원의 이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첫째, 허위, 과대 광고로 유인하는 병원. 둘째, 국민건강보험은 나쁘다며 국가를 모독하는 병원. 셋째, 신용카드를 이리저리 피하며 탈세하는 병원. 과잉진료는 몸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말아먹는 진짜 사대약입니다. 예방과 관리에는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마음과 몸의 관리를 잘 하셔서 큰 병 치료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아네스님이 팟빵 게시판에서 금요일날 인터넷을 못해서 릴레이 정자는 못하지만 전화로 신청하겠다. 그동안 너무 소홀했다. 너무 바빴다. 라고 하시면서 방송 끝나고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하셨겠죠? 아네스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JMORRY J모리님. 잠시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출자금을 납입하고 월 사용료 납부하는 것이 이런저런 핑계 아닌 핑계로 넣었습니다. 매일 방송 들을 때마다 죄송한 마음을 이제는 조금 드러낼 듯합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에 다녀오고 김용호 씨 가나다란 손도 잡고 나니 저희 가족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하셨네요. J모리님. 조합원 가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대로님은 62번째 정자에 참여하셨다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무도식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예비군 훈련에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자가 아직도 있다니. 그래도 내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이제는 안 받은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저렇게 무식하게 대놓고 안보기라는 명목으로 저런 짓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 나라가 갈 때까지 다 갔나 봅니다. 일배 수준의 안보교육 경합스럽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저도 경합스럽습니다. 아니 예비군 훈련장의 그 대대장이면 예비군이 아니라 현역 군인일 겁니다. 저도 하도 예비군 훈련 안 받은 지가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니 광주 사태에서 폭도 운운하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아니 그들이 전차를 탈취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안보교회라고 하는 인간이 있다는 건 이거는 엄벌해야 됩니다. 이건 찾아서 정말 고소 고발을 해야 돼요. 화납니다. 열받습니다. 화나고 열받지만은 이 정권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고 잘못하고 있는지 사실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조중동 칼럼들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난방비 제로원 끝없는 아파트 관리비 의혹 들어보시죠. 최근 며칠 동안 시중에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0원이다.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폭행에 연루됐는데 이 사건이 김 씨가 관리비 중 난방비와 관련된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방비 이슈가 불거졌다. 김 씨가 2년여 전 난방비가 과도하게 청구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난방비 관련 조사를 벌이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폭행 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김 씨는 폭행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데도 시중에선 김 씨를 편드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누구나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김부선 씨의 이러한 행동은 한겨레신문에서는 생활진보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데요. 저는 그게 동의를 합니다. 진보라는 거 그야말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고치고 비록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더라도 앞장서서 사회의 부조리를 먼저 생활 속에서 고쳐나가는 이런 운동이야말로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운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합니다. 인터넷에 김부선을 칭찬하고 박미를 김부선에 대해서 나대지 말라고 했던 그 박미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김부선 같은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박미 같은 사람이 천지인 게 바로 현실입니다. 스스로 박미처럼 살고 자식들에게도 박미처럼 모나지 않게 살라 가르치면서도 박미를 나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중성입니다. 바른 게 뭔지 알면서도 바르게 살면 손해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 이게 우리 사회 아닙니까? 세상을 망치는 것은 시대의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작은 부도덕,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외면이 이 사회를 망치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해묵은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주기적으로 아파트 비리 단속을 벌이고 그때마다 비리 사실을 대거 적발하는 일이 반복된다. 아파트 보수공사나 용역개발 계약 담합과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혜성 밀어주기로 뒷돈을 챙기고 주민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자 회의나 부녀회가 관리비에 손을 대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지난해에도 서울시는 아파트 비리 77건을 적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관리비 비리에 연루된 입주자 대표 등 399명을 사법 처리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인천 등지에선 조직폭력배가 아파트 관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잡음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김부선 씨가 제기한 난방비 제로원 의혹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서 처음 제기된 사례입니다. 이것은 관리비 유형뿐만이 아니라 개별 가구에 청구되는 관리비 자체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김 씨가 사는 옥수동 아파트의 경우 27개월 동안 난방비 제로원 나온 건수가 300건에 달했습니다. 그중 10가구는 6번 이상 제로원을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그 집은 겨울에 난방 안 하고 산답니까? 열량기는 2008년에 전면 교체되었으므로 아직 교체 중기는 또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량 계기를 납품받았거나 계기를 조작한 의혹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생활 불편입니다. 만약 여기에 뭔가 부정이 개재되어 있다면 난방비를 한 푼도 안 낸 그 인간들 누구겠습니까? 그야말로 나라에서 20만 원 노령연금을 받아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난방비 안 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월 수백 수천만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우리 사회의 부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일 게 분명합니다. 한데 한 주민이 2년 반이나 난방비 의혹을 홀로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 지자체는 경찰에 미루고 경찰은 5월에 수사 의뢰를 받고 지금까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 일로 주민들 간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폭행 주체가 유명 여배우여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까지 미뤄뒀던 것이다. 김부선 씨가 아니었다면 언제까지 묻혀 있거나 흐지부지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경찰도 유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간에선 일어날 정도다. 그러나 경찰 측은 지자체 의뢰 사건이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야 입주민이 열량계를 조작한 모럴 해저드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리사무소가 연루된 비리인지를 놓고 수사에 들어갔다. 아파트 관리비 감시는 이제 지자체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 일이 아니다. 관리비 사용뿐 아니라 청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새로운 감시 방안이 나와야 한다. 김부선 씨에 대한 보도 처음 들여다보면은 맨날 말썽만 일으키는 연예인이 또다시 폭행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보도됐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난방비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김부선 씨들을 쓸데없이 불러만 일으키는 성가신 인간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김부선 씨는 조금 전에 중앙일보 사설에서 지적했다시피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2년 넘게 싸워왔습니다. 2년 넘게 싸워오다가 그야말로 이 사실을 밝히는 이른바 아파트 내부의 공청회를 열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이른바 간부들이 와가지고 아파트 그 자치의 간부들이 와가지고 서로 막으려고 하다가 폭행 사건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던 겁니다. 김부선 씨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2년 넘게 싸워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한 지는 아직 150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도 당시 부시 등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에 무려 14개월만 거의 400여일 만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됐던 것에 불과합니다. 피로감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은 게 아닙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셨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쩌녁에 밤늦게 가입하시고 출장까지 납부해 주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시에나님 조합원 가입 출장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새벽에 가입하고 출장까지 납입하신 려우스님 조합원 가입 출장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띵128님 그리고 이번 제 시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박희영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근혜 정권의 미스터리 인사. 자르긴 자르는데 이유가 안 나와요. 그야말로 묻지마 인사입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갑자기 사퇴를 했는데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 조선일보가 오늘 뭐 조중동 말할 것 없이 모든 언론들이 다 도대체 밀실 인사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사설로 질타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시원하게 질타한 곳이 다른 것도 아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 청와대 수석 돌연 사태 언제까지 의혹만 키우는 인사할 거냐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캐나다 UN 방문차 출국했다. 바로 그날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즉각 송 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청와대 수석에 임명된 지 석 달 만이다. 그는 전날 시작된 인천 아시안게임의 주무수석이다. 청와대 수석이 자신의 소관 업무인 국제 스포츠 행사가 막 시작한 시점에 굳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는 날을 택해 사표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국민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송광용 수석은요, 논문, 자기가 안 쓴 논문을 자기가 제1저자로 올린 일로 인해서 이미 임명 당시부터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정권에 교수 출신들 뭐 수석이나 장관으로 발탁하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송광용도 그러려니 했는데 왜 유독 문제가 됐느냐. 그 인간의 직위가 교육문화수석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문화수석은 교육부를 관할해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도 관할합니다마는 아니 교육부를 관할하는 청와대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다른 것도 아닌 논문 제1저자로 자기가 쓰지도 않은 논문을 갖다 제1저자로 올려놓고 제자들 논문을 사실상 훔친 이런 사람이 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그것도 아시안게임 주무수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관 중에서는 바로 주무 실무자입니다.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물러난 이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본인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고만 할 뿐이다. 그러나 송 전 수석은 불과 며칠 전에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아시안게임 준비 상황과 교육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업무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 양반은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서울교육대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정수장학회 이사라는 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불과 며칠 전에도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아시안게임 준비 상황과 교육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업무를 챙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송 전 수석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난 6월 임명될 때부터 자질 논란에 휘말렸던 사람입니다. 과거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려서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 등 검증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송 전 수석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사니까. 그랬던 박 대통령이 임명 석 달 만에 송 전 수석의 사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연합뉴스 보니까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송 전 수석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마찰을 빚었거나
전교조 등 업무 처리에서 대통령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청와대 수석을 뭔가 쫓기듯 황급히 그만두게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제는 유독 이 정권에서 송 전 수석의 돌연 사태와 같은 의혹투성이의 돌발성 인사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초 인수위 시절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 교수, 최대석 교수인가요? 최대뭐라고 했는데 그 교수가 갑자기 인수위원회에서 사퇴했지만 이 정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임명됐던 통일부 간부가 청와대로 출근한 지 며칠 안 돼서 통일부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지난해 여름 허태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상당수 수석들이 정권 출범 5달 만에 경질된 것도 정강가에서는 숱한 뒷소문을 낳았습니다. 올 7월 개각에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을 면직시키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동안 3명의 총리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등 인사 실패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자기 자신이 쓴 수첩에 쓴 기록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인연에 주로 의존하는 인사를 고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조선일보 사설의 지적입니다. 송강용, 이 인간도 정수영학계 이사 출신 아닙니까? 과거의 인연에 연연해서 주로 의존하는 인사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발탁 못지않게 그들이 물러나는 이유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인사원칙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의혹을 키우는 인사를 계속하면 인재들이 공직 취임을 꺼리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고 조선일보는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을 키우는 인사를 계속하면은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 국민들이 이 정권을 외면할 겁니다. 이게 진짜 이 얘기인데 조선일보 그 얘기 차마 못 쓰네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열을 내다 보니까 광고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조합은 거창민들의 사관님의 신청 광고입니다. 해발 600m가 넘는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저농약 인정 친환경 거창민들의 사과를 소개합니다. 애플, 사과. 4월 말부터 6월 초순에 서너 번만 농약 방제를 하고요. 6월 초순 이후는 무농약 인정제인 석회보르도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사과잎에 석회보르도인 뽀양 가루를 묻혀서 벌레와 균의 피해를 줄인다는 겁니다. 매년 9월 초부터 다음해 3월까지 판매한다고 하고요. 판매 구입은 다음 카페 거창민들의 사과농장을 검색하시거나 전화 010-7256-9431, 전화 010-7256-9431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광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을 하면서 단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저도 해봤는데 아주 효과는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좋다고 다른 사람도 다 100% 좋다 이럴 수는 없지만은 해본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혹은 통풍과 같은 질병에도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 이 광고를 통해서 단식을 하신다면 1인에게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일자, 즉 5만 원의 정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칼럼은요. 동아일보 정성희 논술위원회 피케티의 한국 사교육비 경고라는 미니 칼럼입니다. 들어보시죠. 프랑스 파리 경제대 교수 토마 피케티에 져서 21세기 자본은 풍부한 문학 작품을 사례로 든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작품이 오노레드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이다. 탐욕스럽고 천박한 두 딸에게 이용만 당하는 고리오 영감과 성공을 위해 그 딸에게 접근하는 시골 귀족 청년 라스티냐크의 이야기다. 피케티는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이 당대에 느꼈던 불평등과 현대의 불평등을 비교하며 불평등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프랑스의 교육 풍토가 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피케티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가 21세기 자본이라는 그 방대한 저술을, 여러 통계들을 인용한 그 저술을 하면서 비유로 드는 것이 문학작품들입니다. 고리오 영감, 그리고 제인 오스틴의 이야기, 뭐 오만과 편견 이런 이야기들이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6세, 17세, 18세의 고등학생들 수능 때문에 이런 책을 읽을 겨를이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은 또한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런 인문학적 소양 쌓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토마 피케티와 같은 훌륭한 학자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교수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여기저기 로비하고 유력자들하고 밥이나 먹고 골프나 치고 술이나 처먹어야 출세하기 때문에 송강용처럼 논문 실적이 없으니 자기 제자 논문에다가 자기 이름을 제1저자로 올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피케티의 전력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교육과 대한민국 학계의 비극이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미국의 포브스지 집계에서 10년 이상 재산 1위를 차지한 빌 게이츠의 재산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4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가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의 재산도 같은 기간 2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늘었다. 피케티가 분노하는 대상은 게이츠가 아니라 베탕쿠르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그의 해법은 글로벌 부유세와 함께 뜻밖에도 공교육 강화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그건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그거는 그야말로 장려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물려받아서 수백억 달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큰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피케티가 지시한 것은 글로벌 부유세도 있지만은 공교육 강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 보십시오. 로스쿨 나온 인간들이 나중에 판사 검사 됩니다. 지금 로스쿨 교육비만 하더라도요. 사실 이것저것 합치면 1년에 1억 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로스쿨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잣집 아들들이 판사 검사가 되면은 그들이 판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본보 인터뷰에서 급증하는 한국의 사교육비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한국의 교육은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사교육비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2013년 기준 국내 사교육비 총액이 18조 6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3만 원이다.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높지만 더 큰 문제는 부유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다는 점이다. 이젠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변해버렸다. 그걸 끊으려면요, 저소득층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게 피케티의 주장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장인 겁니다. 대한민국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비행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